자, 그러면 4주차 트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트리와 색깔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사전 지식으로 DFS 넘버링이라는 테크닉을 알아야 합니다. DFS 넘버링이 뭐냐면 서브 트리를 구간으로 서브 트리에 대한 쿼리를 구간에 대한 쿼리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트리를 일직선으로 펼쳐서 서브 트리에 대한 쿼리를 구간에 대한 쿼리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트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DFS 전위순의 번호를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DFS 넘버링을 매기면 이 서브 트리에 대한 쿼리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그래서 이 서브 트리가 12부터 20까지 이 닫힌 구간으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이 서브 트리 같은 경우는 16부터 20까지 구간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서브 트리도 마찬가지로 4부터 7까지 구간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 서브 트리도 마찬가지로 1부터 20까지 구간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 구간을 서브 트리를 구간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 서브 트리에 있는 1의 개수를 세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리 노드에 0 또는 1이 써져 있다고 할 때, 특정 서브 트리에 있는 1의 개수를 어떻게 셀 수 있냐면, 여기 1들이 있으니까 구간 앞 세브 트리를 만들어서 구간의 쿼리를 날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0이 1로 바뀌는 쿼리도 동시에 주어진다고 할 때도 세브 트리를 구간 앞 세브 트리를 0에서 1로 업데이트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이 변경하는 쿼리가 있을 때도 잘 세줄 수가 있습니다. 1의 개수를.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보면 색깔이 C 이하인 정점의 개수를 세면 되는데요. 이 문제는 이렇게 그대로 풀기는 좀 어렵고 오프라인으로 바꿔서 풀 겁니다. 오프라인이라 함은 쿼리들을 정렬한 다음에 제 마음대로 정렬한 다음에 쿼리를 처리하는 거예요. 쿼리가 주어진 순서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쿼리를 다 입력받은 다음에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C가 증가하도록 쿼리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C가 0이라 하면 모두 다 0이겠죠? 얘네가? 다 0일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C가 1인 쿼리를 처리해야 된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트리에서
색깔이 1인 노드를 1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쿼리를 날려주면 되겠죠. 세그먼트 트리에. 그리고 그걸 처리한 다음에 이번엔 뭐 C가 2인 경우 쿼리를 처리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색깔이 2인 노드를 1로 바꿔준 다음에 그렇게 세그 트리를 업데이트하고 쿼리를 날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프라인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농장 관리 문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헤비라이트 디컴포지션을 이용하면 되고요. 헤비라이트 디컴포지션이라 함은 트리의 경로를 비고 로그 n개의 체인으로 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로에 대한 어떤 쿼리를 처리한다고 할 때 이 로그 n개의 체인에 대해서 이 체인 각각에 대해서 쿼리를 처리하면 체인에서 걸리는 복잡도를 뭐 비고 로그 gn이라고 할 때 비고 gn 로그 n만의 경로에 대한 쿼리를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 이 체인에서 처리하는 게 뭐 부분합이다. 그러면 세그트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gn이 로그 n이 되고 로그 제곱 n에 처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경로에 대한 부분합 문제죠. 그래서 HLD를 이용하면 풀 수가 있고요. 체인마다 구간합 세그트리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업데이트 쿼리도 존재하는데요. 구간 업데이트를 처리해야 됩니다. 경로에 대해서 어떤 경로에 있는 모든 노드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지 프로퍼게이션을 써야 돼요. 그래서 모든 체인마다 레이지 프로퍼게이션을 할 수 있는 세그먼트 트리를 만들어 놓으면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볼게요. 이 문제도 HLD인데 이거는 아까와는 다르게 부분합 세그 트리가 아니라 맥시멈, 그러니까 최대값을 구하는 세그먼트 트리를 만들어주면 돼요. 업데이트 같은 경우도 이거는 구간 업데이트가 아니라 점 업데이트 쿼리가 주어지는데요. 그래서 레이지 프로퍼게이션을 쓸 필요는 없고 단순하게 그냥 점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문제보다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 서로 다른 수와 컬이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모스 알고리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모스 알고리즘이라 함은 쿼리를 정렬하는데 ri를 li 나누기 루트 n이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만약 li 나누기 루트 n이 같다면 ri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겁니다. 참 이거는 정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ri가 있고 다음은 li 플러스 1, ri 플러스 1이 있어요. 그러면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겹치고 이 부분은 겹치지 않죠.
이 겹치지 않는 이전 쿼리와 겹치지 않는 부분의 길이의 합이 이렇게 정렬하면 b고 n 플러스 q 루트 n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풀어줄 수가 있는데, 일단 쿼리가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 모든 수들을 좌표축을 해준 다음에 좌표축을 해주면 그 인덱스로 활용을 해줄 수가 있죠. 배열의 인덱스로 그 수 자체를. 그래서 CNT 배열을 하나 만들어 놓고 L부터 R까지 모든 원소들을 보면서 AI가 있으면 CNT AI 플립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해준 다음에 만약에 1이 되었다면 답을 하나 더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작업을 모두 끝낸 후에 ANS를 출력을 하면 서로 다른 수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면 쿼리가 두 개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니까 따로 처리를 해줄 필요가 없고, 이 부분은 겹치지 않기 때문에 L부터 L2 빼기 1까지 i에 대해서 CNT AI 마이너스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해준 뒤에 CNT AI가 0이 되었다면 ANS 마이너스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제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R 플러스 1부터 R2까지 i에 대해서 CNT AI 뿔뿔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걸 해준 다음에 CNT AI가 1이 되었다면 ANS 뿔뿔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모두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쿼리에 대한 답을 바로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 겹치지 않는 부분들이 합이 n 플러스 q 루트 n이기 때문에 b고 n 플러스 q 루트 n 더하기 좌표축 하는데 드는 시간 복잡도 n 로그 n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볼게요. 아 맞다. 그리고 참고로 첫 번째 문제를 온라인으로 풀려면 persistent segment tree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이 문제를 로그 복잡도로 풀려면 persistent segment tree라는 자료 구조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 문제를 로그 복잡도로 푸는 방법은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열과 쿼리 18, 이거는 두 가지 쿼리를 처리해야 되죠. 구안에서 k보다 큰 원소의 개수를 출력한다. 그 다음에 AI를 k로 바꾼다. 이걸 하려면 이거는 SQRT decomposition, 한국말로 평방분할이라는 테크닉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n개의 수열을 루트 n개의 법기수로 나눈 다음에 여기 각각의 버킷의 수열의 원소들을 정렬된 상태로 갖고 있게 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첫 번째 쿼리 구간에서 k보다 큰 원소의 개수를 출력한다. 이 쿼리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어, 여기에다가 이 구간만큼 쿼리가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 두 개의 버킷에 대해서는 이분 탐색으로 K보다 큰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왜냐면 정렬돼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 루트 n 로그 n 만큼의 시간이 듭니다. 그리고 이 끝에 걸리는 두 개의 버킷에 대해서는 버킷의 모든 원수를 순회하면서 직접 K보다 큰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돼요. 버킷이 아니라 그냥 원래 배열을 탐색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에서는 루트 n 엄밀히 말하면 2루트 n이긴 하지만 비고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 쿼리를 처리하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쿼리 변경 쿼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단순해요. 해당하는 버킷에서 원래 원소를 빼줘요. 그럼 원래 원소를 제거하는데 루트 n이 들겠죠. 왜냐면 배열에서 원소를 삭제하는 건 비고 루트 n이니까. 그리고 다시 새로운 원소를 삽입을 해줘야 되는데 정렬된 상태가 유지대로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끼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끼워 넣기도 배열에서는 비고 루트 n이기 때문에 총 비고 루트 n으로 업데이트 쿼리를 처리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고 q 곱하기 n 루트 n 로그 n 더하기 루트 n 이 시간 복잡도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배열은 벡터 std 벡터로 구현을 해주시면 편할 거예요. 이 버킷 같은 경우는 이런 벡터를 사용하면 그 삽입도 편하고 삭제도 편하고 함수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시스템 문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모든 이런 문제입니다. SI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서 주어지는 수열의 부분합이에요. 그러니까 S3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비고 이렇게 푸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비고 n 로그 n 로그 m 같은 경우는 부분합의 최대값 아마 12, 13승이나 12, 14승? 12, 12승 그 정도 될 거예요. 가장 큰 것부터 K번째 큰 것까지를 출력하려면
k번째 큰 수 si 빼기 sj 값을 알아내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를 한번 고정시켜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k번째 큰 수를 이분 탐색으로 구할 겁니다. 파라메트릭으로 구할 건데요. 이 k번째 큰 수를 미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고정된 i에 대해서 si 빼기 xj가 미드 이상인 개수, 이걸 구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i에 대해 이걸 만족하는 j 개수를 구하면, j 개수 합을 구하면 이분 탐색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k보다 같거나 큰 최소의 미드를 찾으면 되겠죠? 아니, 최대의. 그래서 다시 써보면 이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미드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번째 큰 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어떤 고정된 i에 대해서 이런 j 개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세그먼트 트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들을, 모든 si들 좌표 압축시킨 다음에 si 빼기 미드보다 작은 sj 개수는 쉽게 알 수 있겠죠. 세그먼트 트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세그먼트 트리를 이용해서 이 서메이션을 모두 구한 다음에 이 서메이션이 k보다 같거나 크다면 레프트를 미드 플러스 1로 옮겨주고, k보다 작다면 라이트를 미드 빼기 1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k번째 큰 수를 구한 다음에 답을 출력하는 행위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까처럼 고정된 i에 대해서 이 si 빼기 미드보다 작은 sj를 갖는 그 모든 j에 대해서 si 빼기 sj를 출력하면 되겠죠. 그 행위는 멀티셋이나 세그먼트 트리를 이용하면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선순위 큐를 써도 되고요.
그런데 이 풀이 같은 경우는 시간 제한이 좀 빡빡하기 때문에 이게 1초거든요. 그래서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세그먼트 트리를 쓰면 통과하지 못하고 패닉 트리를 쓰면 2배 정도 빨라져서 어, 2배 정도 빠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통과를 할 수 있어요. 패닉 트리를 쓰면. 그래서 이 시간 복잡도를 갖는 풀이를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K가 상당히 작죠. 만 이하예요. 그래서 이 시간 복잡도를로 코딩을 하면 충분히 넉넉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모든 i에 대해서 ci를 이렇게 정의합시다. si 빼기 sj 최대값 i는 상수 여기서 고정되어 있고요. j는 i보다 작죠. 그러면 이 ci 기준으로 ci가 어 그래서 만약에 수열이 이렇게 있고 ci가 뭐 이렇게 된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k가 4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뭘 알 수 있냐면 ci가 큰 k에게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선 이렇게 4개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 4개만 해도 이미 k가 꽉 찼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그래서 저희가 뭘 할 거냐면 이 쿼리를 날릴 때 이 이 쿼리를 날리는 거를 K개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K 로그 N 로그 M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업데이트는 무조건 n번을 해야 돼요. 세그먼트 트리나 패닉 트리 쓰는 풀이에서는. 그래서 그냥 이것만 하면 여전히 n 로그 n 로그 m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k로 바꿔주려면 업데이트 쿼리를 하면 안 돼요. 업데이트 쿼리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persistent segment 트리를 쓰면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PST를 쓰면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구하는 쿼리, 그러니까 구간 앞 쿼리만 날려주면 되니까 k 로그 n 로그 m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와 쿼리 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랑 비슷하죠? 서로 다른 수의 개수를 출력하는 건데, 그래서 똑같이 모스를 쓰면 되는데요. 문제는 얘는 트리라는 거예요. 수열이 아니라 트리이기 때문에 그 DFS 넘버링이라는 테크닉, 아까 썼던 여기서 썼던 테크닉을 한 번 더 써야 됩니다. 여기서 DFS 넘버링을 매겨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 하나를 더 매길 건데요. 이 후이순의 번호도 같이 매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빠져나올 때의 번호라고 하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 1, 들어갈 때 2, 들어갈 때 3, 나올 때 4, 나올 때 5, 들어갈 때 6, 들어갈 때 7, 나올 때 8, 들어갈 때 이게 아니죠. 3, 4, 들어갈 때 5, 들어갈 때 6, 나올 때 7, 들어갈 때 8, 들어갈 때 9, 나올 때 10, 들어갈 때 11, 나올 때 12, 나올 때 13, 들어갈 때 14, 나올 때 15, 나올 때 16, 나올 때 17, 들어갈 때 18, 19, 나올 때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이렇게 들어갈 때 번호랑 나올 때 번호를 모두 매깁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경로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로 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이 나가는 번호는 16이고 이 녀석이 들어가는 번호는 19입니다. 그러면 16, 17, 18, 19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로에 있는 애들이 모두 다 나타나죠. 그러면 하나를 더 볼 건데 얘랑 얘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는 10부터 얘 나가는 번호가 10이고 얘 들어가는 번호가 14죠. 그러면 10, 11, 12, 13, 14가 되는데 그러면 13은 그렇다 치고 10이랑 11은 얘인데 얘는 경로에 포함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 나타나는 녀석은 경로에 포함이 안 됩니다. 즉 저희가 10부터 14에서 한 번 나타나는 정점만 세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보자면 얘에서 얘로 가는 거 7에서 19로 가는 것도 한번 볼게요.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가 되겠죠? 그러면 8이랑 13은 두 번 나타나니까 세지 않아요. 그리고 9랑 10도 두 번 나타나니까 세지 않고 11이랑 12도 두 번 나타나니까 세지 않고 또 14랑 15도 두 번 나타나니까 세지 않고 16은 세고요. 17도 세고 18도 세고 19도 세고 그래서 얘네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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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경로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 한 번 나타나는 녀석들이 이 경로에 포함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LCA 두 녀석의 LCA는 세지지 않기 때문에 LCA 같은 경우는 따로 예의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랑 같이 이걸 응용하면 경로를 구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경로를 구간으로 표현을 하면 경로에 대한 쿼리를 구간에 대한 쿼리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구간에 대한 쿼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구간을 적당히 정렬해서 모스 알고리즘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DFS 넘버링을 매긴 다음에 모스 알고리즘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일단 국제 메시 기구들을 설명하기 전에 물 좀 떠오겠습니다. 그럼 설명을 시작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자면 트리, 서브 트리나 아니면 경로에 쿼리를 날리는데요. 세 종류의 쿼리를 처리해야 돼요. 경로 또는 서브 트리에 v만큼을 곱한다. 그리고 경로 또는 서브 트리에 v만큼을 더한다. 그리고 경로 또는 서브 트리 구간 합을 구한다. 그래서 그냥 구간에 대해서 해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트리가 아니라.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레이지를 당연히 써야 되는데 레이지 변수를 2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얼마만큼을 곱해야 되는 레이지랑 얼마만큼을 더해야 되는 레이지랑 2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2개의 레이지를 잘 써주면 이 구간에 대해 곱하거나 더하는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게 경로 또는 서브트리에 대해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경로에 대한 쿼리만 있다면 HLD를 써주면 되고 서브트리에 대한 쿼리만 처리해야 된다면 아까처럼 DFS 넘버링을 해준 다음에 구간 쿼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얘네 둘이 다른 세그먼트 트리를 사용한다면 둘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HLD에서 쓰는 세그트리랑 이 DFS 넘버링을 통해 만든 세그트리랑 둘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로를 처리하는 세그트리랑 그 서브트리를 처리하는 세그트리랑 한 세그트리에서 2개를 모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이 HLD도 HLD라 하면 체인이죠. 체인은 부모의 자식, 여기서 자식, 자식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만약에 DFS를 이렇게 간다? 이 순서로 DFS를 간다? 그럼 DFS 넘버링으로 구간이 연속된 구간을 차지하게 할 수 있어요. 한 체인이 DFS 넘버링으로 항상 연속된 번호를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 트리를 만들고 거기서 HLD를 해볼게요. HLD를 해보자면 일단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DFS 순서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1, 2, 3, 4, 5 여기라네요. 6, 7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이렇게 DFS 넘버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체인이 모두 연속되는 한 체인에 들어있는 노드들이 모두 연속되는 DFS 넘버링을 가지고 있죠. 이거를 하면 무엇이냐? DFS 넘버링을 통해 만든 세그먼트 트리에서 HLD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인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려면 이 DFS 넘버링으로 만들어진 구간에다가 쿼리를 날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DFS 넘버링으로 당연히 이 서브트리에 대한 쿼리도 관리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DFS 넘버링을 만든 다음에 쿼리를 날려주면 이 하나의 세그먼트 트리로 경로와 서브트리 2개에 대해서 모두 쿼리를 처리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고요. 이렇게 풀면 되고 혹시 이게 좀 처음 구현을 해보시면 어려울 수가 있는데 구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물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거 레이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면 좀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생각해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녹화를.